이것은 2025년 세미나리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원래는 각 와드 지부에서 세미나리 교사님께서 매해 첫 주에 그 세미나를 시작하는 첫 주에 이제 부모님들 혹은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모임인데 올해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님들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 부모님들이나 신권 지도자도 이해를 더 하면 좋은 게 있어서 종교교육원에서 직접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오늘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마음껏 하실 수 있고요. 어, 시간은 최대 시까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잡고 있는데, 더욱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빠르게 이제 발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목적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세미나리 프로그램이나 종교교육원은 항상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자신과 가족, 사람들을 준기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미나리는 이 목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종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종교교육원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는 몇 가지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고 권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룸의 기사로 떴는데요. 어, 잠시만요. 안내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자료들을 감독반과 세미나리 교사님들 방에 다 공유를 드려서 이제 기사 링크나 이 지금 보시는 PPT 자료를 다 보실 수 있도록 PDF 자료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북아시아적 회장단은 그 작년에 이 일이 진행되었는데 종교교육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잠깐 같이 읽어보면 청소년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가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4월에 시작하고 한국은 3월에 시작하는데 그동안 일본 같은 경우는 4월에 시작해서 방학 없이 쭉 11월까지 세미나리를 1, 2학기를 그냥 연달아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고 나서 12일부터 4월까지는 거의 5개월에서 6개월을 그냥 쉬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11월부터는 이제 고3들의 경우에는 일본도 학교 대학 입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고 세미나리는 세미나리대로 좀 방해받지 않도록 이 시간을 그렇게 마련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학기를 예전에는 3월에서 6월 이렇게 잡고 9월에 2학기를 9월에서 12월 잡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월에서 6월, 1월에서 12월 이렇게 잡고 하실 때 다 해라 하셔라. 그래서 어떤 이제 와드 지부에서는 아예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끝내버리고 좀 길게 쉬는 시간을 가지시다가 7월 되면 또 빨리 시작하셔서 10월 말쯤에 그냥 수업을 다 끝내버리시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세미나리 수업을 할 때 방학 때 하는 해서 편안감도 있었고 학교 시험 때는 또 학교 시험대로 좀 쉬는 수 있는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북아시아적 회장단에서는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그 영적인 경험도 같이 하고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영감을 받으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치열한 학업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신앙과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고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을 복음으로 고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정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아시아적 회장단께서 종교교육원에 제시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작년 한 해 이제 2학기 때에 어느 정도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과 부모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일정이 고정되고 9월에서 12월까지 일관된 일정으로 세미를 끝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종교교육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기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북아시아적 회장단의 권유를 종교교육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 일정에 맞춰서 세미나리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 그래서 올해 세미나리는 1학기는 3월에서 6월, 2학기는 9월에서 12월로 학교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세미나리가 한번 시작되면 그 세미나리의 지침상 쉼 없이 그대로 갑니다. 16주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시험 기간이니까 2주 쉽시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세미나리는 그냥 쭉 진행됩니다. 사전 방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그 쉼 없이 16 그냥 원래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단위로요. 그 다음에 지역 회장단의 권유대로 가능하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혹은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려운 아니면 줌을 통해서 얼굴을 서로라도 좀 보면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어, 혹시 할 수 있으면 매일 수업도 권장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종교교육원에서 권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형식은 주 4회, 기존의 5회였습니다. 기존에 5회 50분씩 진행하던 것을 주 4회 60분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지역회장단에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지역회장단의 보고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형식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요. 세미나리 조정은 이렇게 원래 지침서상에 일반 지침서에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정하고자 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의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나름대로 북아시아적 회장단과 종교교육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기사 링크에 있는 그 혜택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지원, 시험기나 바쁜 학기 중에도 세미나리에 참여해서 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고 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대면 소통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동안 대면 소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 4수업 체계 동안 자주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고 서로를 격려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유대감을 강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한 청소년 활동인데요. 이제 주 4회로 하면 하루에 세미나리 시간이 남으니까 가능하면 신권 지도자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 하루 남는 시간에 청소년 활동을 기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주말에 더 가족과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성전에 참석할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북아시아적 회장단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인데, 세미나리의 일정을 학교 일정과 맞춤으로써 가족 단위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유대감 형성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에도 세미나리를 진행하기보다는 학기 중에는 세미나리를 진행하고, 방학 때는 똑같이 방학을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동시에 주말에는 주중에 이제 세미나리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만약에 하루 남는 시간은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들이 이제 주안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장 혼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이제 교사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신권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 보면 어, 첫 번째는 뭐 이전에 하던 거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대면 수업과 줌을 통해서 매일 반 수업을 하는 것은 교사로서 너무 힘들다. 학생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첫 번째가 계셨고, 두 번째는 주 5회 50분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이라는 세미나리 수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매일 반으로, 그것도 주 4회로 60분씩 한다? 그것이 아이들이나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권유된다고 해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5일 형태 수업으로 할 수 있고요. 매일반이 아니더라도 가정학습반으로 여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태를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각 와드지부에서 수업 형태를 고려하실 때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훌륭한 세미나리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인가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이수 요건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혜택들을 위해 우리 각 와드 지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교육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적으로 자, 이제 주 4일 무조건 하세요. 자, 주 4일 매일반 하세요. 만나시든지, 문화하시든지 얼굴 보고 하세요. 이거 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회전단의 권유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권 지도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어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일까 고민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학습반을 하는 것이 좋다. 혹은 5일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수업의 여러 형태들을 고민하셨다면 어, 네, 그것이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업 형태를 고르시고 또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시든지 관계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네 가지 항목들,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지원을 잘 받고 있는가? 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있는가? 또 청소년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이 가족과의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있는가라는 이 항목들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 세미나리의 형태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권유와 의의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다음 주쯤에는 교사님들께 진도 안내서라는 것을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에서는 각 주에 어떠한 항목들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진도 안내서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진도 안내서는 각 와드 지부의 임에 맞추어서 수정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진도 안내서를 만들 때에도 똑같이 주 4일 일정과 주 5일 일정 두 가지를 만들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한국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계시는 백기란 형제님께서 아래와 같이 이제 기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나가도록 돕기 위한 여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은 주님의 인도를 통해 삶의 다양한 기회와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미나리 일정과 형식이 청소년들에게 성과 해답의 여정이 되도록 모든 지도자 부모님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까지 고민해 오신 형태들이 있었고 이제까지 시행해 오신 형태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시장단의 권고들을 이따가 드릴 그 기사와 기사 링크로서 확인하시면서 영감을 받으시고 우리 와시부에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립니다. 어, 또한 이수요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님들께서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교재를 자세히 보지 않으셨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전에 세미나리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학습 혹은 이제 수업에 출석하는 것을 75% 이상 완료해야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100%였습니다. 세미나리가 처음 생겼을 때 100%였다가 80% 그리고 75%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필수 읽기 경전 성구 완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경전의 전체를 읽으라고 했다면 지금은 경전 성구의 일부 선택된 경전 구절들을 제시하고 그 경전들을 기본적으로 읽음에 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그래? 그러면 이것만 읽고 경전 안 읽어야지 라고 청소년들이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한 해 동안 올해 교류화 성약이니까 교류화 성향을 완독하도록 권유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진도 계획표를 세울 수 있고 이 계획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 교사들은 이미 그렇게 돕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과 신권 지도자들도 와드 지분의 청소년들이 교류와 성향을 단순하게 그냥 어느 정도 몇 가지 세미나를 이수할 정도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세미나리 이수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경전을 모두 읽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읽기 경전 구절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얼마나 조금이냐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4년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리와 성역은 1학기의 경우에는 조세 스미스 역사 그리고 교리와 성역 1편에서 4편, 교리와 성역 8편에서 10편만 읽으면 1학기 이수가 가능합니다. 거의 30분만 읽으면 되겠죠? 저희도 처음에 종교교육원 직원으로서 이 읽기 목록을 받았을 때 본부에 항의했다. 이거 읽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도대체 경전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가 교회가 본부에서 이 현실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본부에서는 명확하게 현황을 이해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돕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뭔가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원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치는 낮추더라도, 하는 바는 그래서 높은 기대치를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최근에 변경된 청소년의 힘을 위한 와서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학습이나 이러한 것들처럼 세미나 및 종교교육원도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 강요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낮춰두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청소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는 노력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교리 기기 평가라는 것을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전에는 사실은 시험을 계속 봐서 75%를 넘어야만 이수를 시켜줬고, 못 넘으면 재시험, 재시험, 재시험 이렇게 해서 75%를 넘기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어,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재작년쯤에 이것이 바뀌어서 학기 말에 교리 기기 공과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공과를 반에서 이제 수업으로 진행하면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냥 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 혹시 그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교리 기기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그 학습한 내용들을 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학생들은 이수를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것도 변경됩니다. 학기 중에는 그 평가 수업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평가 수업이 한 학기에 대부분 5번에서 6번 정도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에 참여하면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세미나리 교재에 보면 한 주에 이렇게 개요, 그리고 4개 학습할 수 있는 분량들이 좀 3개에서 4개, 2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이 보이는데요. 가끔 보다 보면 한 주의 마지막에 학습평가라고 되어 있는 저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학습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4과의 학습평가 3인데요. 그 학습평가가 이렇게 한 학기에 5번에서 6번 정도 주어지는데
이 5번에서 6번의 학습평가 수업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리기 평가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미나리를 이수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물 자체는 더 낮아졌고, 도구 조건은 더 낮아졌습니다만 이것이 기대하는 바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기대치를 낮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와 넬슨 회장님과 종교교육원은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헨리비 아르엠 회장님께서 이제 그 종교 교육 대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이제 이것이 올해 가장 큰 변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세미나리 졸업생이 선교사 자격에 미입니다. 너무 많은 우리의 충실한 학생이 성전의식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의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1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의 이제 북아시아 지역 대표가 되신 노대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종교교육원 대표입니다. 그 노대 형제님께서 최근에 귀환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시다가 3년을 봉사하고 도쿄 선교부에서 귀환하셨습니다. 재밌게도 그분 종교교육원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선교부 회장으로 가셨는데, 종교교육원에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혹시 세미나리를 좀 더 강화해 주느냐. 이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던 재미있는 기억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슬프기도 하죠. 어, 그래서 올해에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교회 본부에서는 새로운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 좀 훨씬 더 큰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우리가 세미나리가 경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복음의 원리들을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까다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 자립심을 갖는 것,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술 개발, 교육과 취업을 위한 계획 세우는 것, 선교사 및 교회 봉사 준비하는 것, 성전 성약을 맺고 준비하는 것, 지킬 준비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 학기마다 여러 가지의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들이 제공되는데요.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준비됩니다. 재정 관련된 수업도 있고요. 자립에 관련된 수업, 사고방식에 대한 수업, 선교 사업에 대한 수업, 성전에 대한 수업,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수업, 지도자 지지하는 것, 축복사의 축복, 전자기기 사용, 목표 설정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교사들과 함께 함으로써 올 한 해 청소년들은 좀 더 많은 복음의 원리들을 자신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것은 올해 학기가 시작할 때 청소년들이 교사님들과 함께 보게 될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나누어 드립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미나리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변화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경전을 공부하며 수업 시간에 접하게 될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공과는 여러분과 친구들이 바로 지금 실제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리가 교회 청소년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직면하는 삶의 상황과 의문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세미나리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들은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족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선교 사업 이후에 무엇을 할지 걱정돼요. 대학에 가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어디 살게 될지 이런 것들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조금 걱정되는 건 제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제 삶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겠다는 글쎄요, 거죠. 저는 너무 많은 학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학교 운동팀에서 뛰고 있는데 팀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선발 경쟁 그리고 최대 능력치로 뛰어야 하는 건 늘 스트레스예요.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요.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은 수학인데 특히 미적분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유혹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저는 이 학생들의 직면한 도전에 겸손해지고 그들의 신앙과 간증이 주는 힘에 감동을 받습니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들이 나눈 이야기 중 일부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고 싶거나 선교 사업을 준비하거나 복음을 나누고 싶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더 잘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자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거나 친구의 또래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나이 든 모습은 아니었답니다. 매일 이렇게 항상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도 않았지요. 이건 제가 고등학생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새벽 세미나리에 등록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저는 저의 신앙과 어떻게 학교에서 성공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이루며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학교 공부, 일, 대학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움과 질문 그리고 기회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세미나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지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의 필요와 능력을 아시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를 통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하늘로부터 답을 구하고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미나리를 통해 지금 바로 성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는 또한 여러분이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미래의 보람 있는 교육, 취업, 봉사의 기회들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세미나리 공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미나리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고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공과들은 주제별로 진행되며 때때로 순차적인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와 교차하기도 합니다. 이 공과는 여러분이 직면한 과제와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시간 준비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일부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통해 제 정신 건강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선교 사업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신 건강과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 배웠는데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었죠. 선교사로 봉사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분노 조절 수업은 실제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리오는 화를 내거나 분노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소한 일에서도 제 부모님이나 여동생 또는 친구들이랑 의견이 맞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 이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지만 아무 상황에서나 그 감정들을 분출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니까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구주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런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간증을 얻었어요. 이 세미나리 인생 수업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제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에 대한 수업이 좋아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도록 돼 있어요.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노력하는 거예요. 인생 수업 중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습관에 관한 거였어요. 건강한 음식 섭취와 운동과 같은 습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체육관도 자주 다니고 건강하게 먹어요.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면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울을 보고 만족해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먹지만 제 몸에 대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말에 공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사랑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세미나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다는 걸요. 시간을 내어 이 경험을 나누어준 이 학생들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공과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삶을 위한 준비 공과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움에 관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기뻐해 맞이 않기를 바랍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세미나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몇몇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원래는 2026년부터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넬슨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기가 중요하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라라고 해서 올해부터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기가 그 전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교육위기를 하는 것도 교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고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위기는 추가적인 과제, 그러니까 경전 학습 외에 추가적인 과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위기는 이제 완전하게 경전 학습의 일부로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리기기 항목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 추가되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의 일부로서 익히기의 일부도 다루게 됩니다.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매해 같은 주제로 다른 경전을 사용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면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서 올해는 교리와 성역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내년에는 구약을 통해서 그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2년 뒤에는 신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3년 뒤에는 다시 몰몬경을 통해서 축복사의 축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4번 반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 또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일반적으로 주 2번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경전학습이 항상 매주 모든 경전의 내용들을 그 주에 와놨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미나리가 이제 모든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않기 때문에 이제 각 와드 지부 혹은 가정에서 진행하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학교 청소년 공과식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관관계에서 그 각 와드 지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과들과 또 개인적인 학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완화된 학습들이 더욱더 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변화점인데요.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시거나 혹은 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시 그 시간을 가지겠고 뭐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더 일찍 끝나겠습니다. 천안아대 신학교영재입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세미나리가 제공하고 세미나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특히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너무 시기적절하고 너무 내용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세미나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현재 각 와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세미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이 세미나리가 제공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이 세미나리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봉사하는 교사가 또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세미나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현재 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너무 이상적인 것만 들어서, 마음이 매우, 사실, 어, 불편하다고 할까요? 너무, 압도당한다고 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무엇인지, 그러면 현실은 이런데,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그러면 조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무엇이고,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더 발전할 수는 없을까? 이런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대화를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사님들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교사님들이 느끼고 있는 갭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갭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세미나리 교사님들이시고요. 뭐, 세미나리 교사님들께서 언제든지 나서셔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뭐, 이명주 자매님 잠깐, 자매님께서 이제 지금 코디네이터로, 슈퍼바이저로 봉사하고 계신데, 스테이크 세미나리 슈퍼바이저로 봉사하고 계신데, 느끼고 계신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어, 지금 저희 반원들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학교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제 병행을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그 고단함이 사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는 것을 훈련받는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사실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이 시기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지금 예를 들면 지난 학년도 24학년도 때 그 기숙사에 가 있는 친구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일 반은 감히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그리고 또 그 주말이라 하더라도 집에 와서 잠깐 그동안 일주일치 하고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다 똑같진 않지만,
각각의 청소년들 다 담아내려면 그 한 명이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이 그걸 또 따라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수를 했어요. 졸업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근데, 어, 저는 저희가 100%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그건 욕심이라고 사실 생각하고요. 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 사항들을 최대한 이렇게 모아 담아서 그것들을 같이 반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같이 수용해주고 그 안에서 지금 새로 나온 그 복지 프로그램까지 같이 녹여낸다면 세미나리가 단순히 그냥 뭔가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해야 돼가 아니라 내 일상을 정말 건드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 현재 저희는 그 과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참여를 하는 형태의 수업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랬는데, 어, 음, 과제를 학기 초반까지는 그래도 따라오다가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지치면서 학기 마무리할 때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수한 지난해 첫 1년을 경험한 반원이 앞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간증을 하게 됐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꼬박꼬박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초반에는 꼬박꼬박 하다가 중후반 가면서 이제 학원 프로그램하고 많이 지쳤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막 몰아서 하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 저에겐 나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더 깊이 많이 해야 됐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매일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사로서 반원들을 다 이끌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 친구들이 이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것들을 하면은 그 과정 안에서도 배우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하게 되었고, 저희 친구들 그 칭찬하게 됐을 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너희들의 그 마음이 소중하다. 내년에는 좀 더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또 한번 소망을 나누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이크가 끊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실은 조금 암담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왜 가야 되죠? 와, 세미나리를 왜 가야 되죠?가 현실적으로 자제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상황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교회를 잘 나오면서 세미나리를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를 교사님들이 고민했다면 현재 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교회에도 나오기를 싫어하고 세미나리조차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세미나리에 참석하도록 도울 수 있고 어, 또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이곳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성취감을 지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현실과 이상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세미나 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걸 가르칠까가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미나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 세미나리 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다른 스테이크에서는 반원이 두 명인데, 반원이 두 명인데, 이 두 명 다 우울증을 겪고 있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매일 그것도 바뀌어요. 그러면 그 교사님이 하루에 두 번 수업을, 한 명은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하고 산책하면서 수업으로, 저녁에는 또 다른 아이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되면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돼요. 우리 스테이크에서도 보시면 충주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연이 최정현 형제님이 교사신데 충주와드는 매일 새벽반을 진행합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세미나리 수업을 진행해서 5일 수업을 진행하는 어, 어떤 때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그냥 그 졸린
겨우 대답하는 순간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그 충주 수업이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받아서 어, 저기 교회 본부에 교과 과정을 만드는 그 대표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최정현 형제님 수업을 30분 듣고 갔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님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크는 아닌데 다른 지역 스테이크는 다른 스테이크들은 벌써부터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사실 있었어요.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발표된 다음에 더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경전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경전 마스터가 아니라서 경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우울증도 가르쳐야 되고, 정신건강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의 성공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훈련을 저희가 종교교육원에서 오늘 이후에도 이따가 4시부터도 그 훈련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또 제공될 예정이고, 또 교사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정규교육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님들도 저는 지금 청주 스테이크의 교사님들의 수준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현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리 교사만 열심히 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혹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성역 담당 인원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드 지부에서 청소년들이 매주 교회에 올 때 그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좀 신권지도자께서는 살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공과를 했을 때 우리는 공과를 했다, 오늘 공과를 했다가 중점에 박혀 있는지 아니면 이 공과를 했는데 이 공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가정에서 우리 집은 완화따를 잘 하고 있는가? 아이들과 복음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자주 있는가?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유를 자주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신권지도자의 책임이냐? 아닙니다. 신권지도자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신권지도자들도 지금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냐? 물론 부모님의 역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들의 말을 더 듣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려움을 느껴서 신권 지도자나 친구들이나 혹은 세미나리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미나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해 드릴 거고 예산도 지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역할이 각자 함께 같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제가 들은 슬픈 소식 중에 하나는 한 청소년이 이제 교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아는 이제 같은 와드의 지부의 청소년들에게 했을 때 그 청소년들이 어,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지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그러한 대답보다는 어, 서로 더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권태광 형제님께서 제가 사전에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죄송한데 권태광 형제님께서 그 갭을 가장 많이 느끼셨던 분 중에 하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 이번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노력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 혹시 그 노력한 몇 가지만 좀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권영진님 괜찮으시면. 신학교 형제님께서 현황을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그 질문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받았을 때 제가 세미나리를 어렸을 때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름을 받음으로써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의욕이 이제 좀 많이 제 그대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출을 했는데 이 저의 어떤 의도를 알게 된 아이들의 마음은 같이 그것을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한 2달 동안 완전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때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아니 부름 중에 가장 힘든 게 이 부름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별한 영적인 목표가 생기지 않는다면 물질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보상을 약속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계속 딜레마 이것을 내가 아이들한테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는 것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어, 아니면 정말 내가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의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자유의지에 맡겨야 될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는데 결국은 후자에 제가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이들을 그 다음 주에 싫은 소리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만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안식일 때. 그 정도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가지고 아이들도 똑같은 영의 개체로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설명을 해주되 따르든 안 따르든 그것은 아이들의 자유의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그 대신에 제가 해줄 것은 매일 했죠. 매일 해당 그 구절에 제일 좋다고 느끼는 그런 구절들을 스크린샷을 해서 올려주고 설명해주고 또 느낌도 놔주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라. 또 계속 매일 그걸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그런 교수법을 해가지고 과제하고 어떠한 것을 해주고 어떤 참고자료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제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리고 모임을 참석했는데 결국은 어떤 자기가 꼭 이것을 이수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해왔고 저희들이 5명인데 그 중에 오늘 3명이 이수를 했거든요. 이수증을 받았고 아닌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혹시 만약에 그들이 할 의지가 생겨난다면 너희들이 이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어, 정말 승질 같아서는 정말 때려치고 싶습니다. 솔직하면 이런 회개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울으면 제 여러 가지 고등 표현까지 부름 받아봐 이거 이런 부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맞추기가 힘이 들고 지금 새로운 교과 과정 진행을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좀 얼르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그래서 성취욕을 크게 갖는 것보다 하나하나의 부담을 좀 덜 줘서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내를 발 걷고 걷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도의 교과 과정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이든지 따라갈 용의가 있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온양지부 같은 경우는 매일 반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남미경 자매님은 거의 그 유재석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세미나리 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게 세미나리 공과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지 하여튼 거의 날아다니셔요. 어, 저 반은 그 매주 5번째 날은 거의 파티입니다. 이게 지금도 매주 진행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5째 날은 부모님이고 뭐 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떡볶이 사오고 피자 사오고 순대 사오고 해서 세미나리 수업 하면서 그 피자 파티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그냥 파티하는 날입니다. 남자분이 혹시 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음, 아, 세미나리 교사가 권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일 힘든 부름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받고 싶지 않았던 부름이었고, 제가 제천지부에 있을 때 제가 세미나리 교사였습니다. 그때 세미나리 교사였을 때는, 그때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었고, 자랑을 하자면, 백기란 형제님이 저희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세미나리 교사는 처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매님이 지금 한 수업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배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너무 이상적으로 수업을 너무 잘해주셨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과 질문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수업의 정석을 보여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사실 칭찬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지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수업을 하질 않고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교사들이 희생을 해서 매일 반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게 또 저희가 반원이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 아들과 유금미 자매님 딸 딱 2명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수업 시간을 채우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60분, 50분?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한 6명, 7명만 돼도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6개, 7개의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6개나 7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희 아이가 딱 2명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또 우리 나영이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아들과 저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간을 50분을 끈다는 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정혜상 형제님하고도 우리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매일 반을 진행을 하되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을 줘요. 어떻게 미션을 주냐면 오늘 들었던 수업 중에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톡방에 글로 좀 올려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글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렇게 해서 수업의 시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듣게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세미나리 교사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수업을 하는 동안에 줌이라는 수업 때문에 더 그렇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수업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수업을 들어갈 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경전을 글자로 읽다 보면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엄마가 동화를 들려주듯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풀어주고 그 스토리 안에서 너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니? 너가 만약에 지금의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 미대륙에 왔을 때 너가 그 현장에 있는 하나의 회원이라면 너는 어떤 감정이겠니? 이제 이렇게 그 교재에 있는 사실 질문들을 저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세미나리는 참 쉽지 않아요. 어.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것은 친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나영이와 진우가 동갑이긴 하지만 남자, 여자, 형제, 자매다 보니까 사실 별로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이고 수다를 떨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둘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 모든 일을 청소년에 관한 모든 일을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금미 자매님이나 저나 굉장히 흐뭇해요. 그리고 세미나리를 마지막에 모여서 함께 간식 타임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더 친해지고 그로 인해서 너 아니면 어떡하니? 딱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에게 그래. 너 없으면 나 어떡하니? 세미나리 어떡하니? 1대1이지 않니? 그래서 아이들이 피곤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둘이서. 그렇게 해서 운영지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늘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좋은 면들을 보여드렸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의양지부에서 이러한 큰 성공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또, 참여하지 못하고는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의양지도, 어, 충주도 새벽반의 세미나리에 굉장히 성공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또 아직 어려운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거는 조윤숙이나 이영희 자매님 다,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각자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것을 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청소년들은 그 기회, 어떤 청소년이든 언젠가 어떠한 기회로 그 자신의 마음이 개심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간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권 지도자의 대화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의 완화다 경험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세미나리 교사님들의 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드 신권 지도자분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세미나리 교사를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 아이들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 감독님 대답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와드별로 신권 지도자들, 세미나리 교사, 부모님 이렇게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겠지만 혹시 와드의 경계를 넘어서서 스테이크별로 뭔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보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거는 스테이크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스테이크 단위, 스테이크가 인도하는 수업입니다. 종교교육원 직원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이 프로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크 내에서 스테이크 회장하고 감독님들께서, 지부회장님들께서 논의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면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은 기꺼이 지원해드리겠고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어,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신 감독님께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지침을 보면 다른 와드와의 협력이나 그 수업의 일부를 그 와드 지부 내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 큰 테두리에서 어떤 수업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서 각 와드 지부가 이렇게 힘들다면 연합해서 뭔가 할 수는 없나. 특히 지금 새로 그 추가되는 공과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모든 교사들에게 각각 그 부담을 주거나 그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스테이크 단위나 아니면 예, 한마디로 질문은 와드 지부 각각 나누어서 이걸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힘겹다면 혹시 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은 시도된 적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건 하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우리 스테이크는 아닙니다만 서울 같은 지역은 스테이크 단위로 수업을 2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어, 필요한 지역들은 와드 지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수업을 하나 스테이크 단위로 2개 정도 별도로 운영해서 연합반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게 스테이크 프로그램이지 와드 지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스테이크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청을 한 곳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엄성자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미나리의 청소년들을 돕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좀 성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크 단위로 이 수업이 진행됐을 때 교사님들이 부담은 적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것이 그각 개인을 청소년 개인을 위한 도움이 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좀 돕기 위해서 아예 종교교육원 직원이 가르치는 국가 단위의 세미나리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에 있는 세미나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 각 와드 지부나 스테이크에서 지원이 녹록지 않다면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가로 종교교육원 직원이 직접 세미나리를 가르치는 것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신학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스테이크 단위의 한 가지 온라인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한 와드에 이제 큰 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들이 70명 있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봤는데 교사들을 한 8명 불러요. 그 반을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교사들을 8명을 부릅니다. 그러면 한 명은 수업만 하고요. 한 명은 과제만 관리합니다. 어떤 지부는 수련이 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사는 한 8명 불러요. 그러면 월요일 가르치는 교사, 화요일 가르치는 교사, 수요일 가르치는 교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난 몇 년간 그런 것들을 서울에서 좀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연결되지도 않고요. 유대감도 적었고요. 오히려 교사님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그전 시간에 뭘 가르쳤는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오히려 힘들어진 경우가 있어서 엄성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혹시 있으시면, 교수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5시에 끝날 겁니다. 교사훈련 모임은 5시에 끝날 겁니다. 네. 혹시 뭐 신권 지도자들이나 부모님 중에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제가 세미나를 교사님들께는 나눠드렸는데, 세미나리 비디오가 번역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종교경을 직접 직원들이 번역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좀 올려드려서 유튜브 링크를 제공해드리고, 또 지금은 올해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와서나를 따르라 만화로 된 비디오가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 한 번 지난번에 공유를 제가 감독님께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각 와드 지부의 가정에서 만화 보는 느낌으로 이제 그 주에 완화따를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세미나리 관련해서 어떤 영감이든지 있으시면 감독 지부회장님들 그리고 회장단에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여기 저희 홈 스테이크 말인 게 아니라 청주 스테이크에 있는 저기 세미나리 교사님들은 전국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봉사하고 계시고 다만 그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닿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노력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계속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혹시 있으십니까? 5초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종교원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경전을 읽도록 격려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음, 그 프로그램이 뭐 없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봐도 세미나리를 하든 안 하든 거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읽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경전을 스스로 읽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또 제가 물론 경전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 가지 기억은 학생이었을 때 작은 지부였는데 그때 지부장님이 뭐 몰모경을 한 번 다 읽으면 뭐 선물을 주기로 했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딱 가니까 그 교회 그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초등 애들이 쭉 앉아갖고 몰모경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다 읽더라고요. 어쨌든 뭐또 훌륭한 교재도 있고 훌륭한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교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 다만 이제 종교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 학생들이 가능하면 그 복음 안내 복음 자료실에 있는 개인 학습 진도 뭐라 하죠? 계획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번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도 경전 학습의 복음 찾기, 질문에 대한 개인의 답을 찾기, 뭐 경전을 맥락 이해하기, 학습 도구 주석 달기 뭐 이런 이제 삶을 위한 공과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스테이크에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이번에도 이제 스테이크에서 종교교원에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제가 이제 가는데
이번 청소년 캠프 3시간 동안 제가 관련된 세미나를 합니다. 경전은 아니지만 이런 근본적인 복음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와드 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스테이크 단위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종교교육원 직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미나를 종교교육원에서 좀 와서 이런 활동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스테이크의 서산 지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적으로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냥 와드 지부에 지부 건물에서 집에서 왔다 날 다 아침에 또 잠만 집에서 자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혹시 세미나 해줄 수 있어요? 활동 세미나 해줄 수 있어서 제가 가서 2시간 동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와드 단위로도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있는 것은 그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교육원 직원으로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원 직원으로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각 와드집에서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상품도 필요하시면 종교교육원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양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사실 그게 저기 이번 3월에 스테이크 데이 있는데 여러분 그 스테이크 데이 토요일 오후 말씀 저녁 모임 말씀 중에 이게 포함됩니다. 뭐,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 그 경전을 그 저희 감독님께서 그 저기 저기 뭐죠? 욥기 에스더를 좀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며 읽을 때마다 빨간 연필을 그 색연필을 하나씩 주겠다고 경전 표시할 수 있는 연필을 주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보드에 막 붙여놓고 몇 번 읽었는지 사람들이 계속 체크하니까 저도 막 그걸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14번을 읽었거든요, 에스더를. 그래서 실제로 연필을 14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느냐, 의미가 있었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활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좋은데 그 활동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민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종교교육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교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하는 말이 종교교육원 직원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갖다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각 와드 지부에서 종교교육원 직원을 그러니까 저를 부르셔서 저 월급 받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셔서 우리 와드 청소년들 위해서 와서 좀 재밌는 것 좀 해봐라. 도움되는 것 좀 해봐라. 명령하시면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제 예산 써서 여러분들 위해서 맛있는 사탕, 치킨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독단, 지부회장단에서 의도를 가지고 불러주시면 거기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 감독님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군요. 아, 그게 아니고요.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생각할 때 삶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정말 저한테는 마음에 와 닿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하면,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교회 그 맥락이 아닌 다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어, 이 교회에서 지금 세미나리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그 각 개개인이 정말 삶을 행복하게 뭐 영혼을 떠나서 당장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그 삶을 펼쳐 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자꾸 왜 이렇게 나를 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와드에서 따로 정 형제님께 그런 걸 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동계 청소년 캠프 이런 데서도 뭐 세미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데서 내용은 그들이 각성할 수 있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이건 내가 시간을 쪼개서 참여를 해야 돼.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나 FSY나 다른 그 스테이크 단위 모임을 하고 오면은 마치 그런 것을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게 말을 하는데
하루 한 주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는 별로 필요 없는데 내가 억지로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피력을 하니까 그게 안타깝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세미나리 좀 귀찮지만 시간 내서 좀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동안 내가 시간을 내야 돼. 그게 나한테 그게 유익한 거야. 그걸 깨닫게 해줄 수는 없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좀 잔인한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경전에는 이제 영어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into하고 on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to 하면 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onto는 그 앞에까지만 갖다 주고 자기가 집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걸 onto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경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into라고 안 하고 onto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 각자가 선택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신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onto, 그 앞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 그 아이가 그것을 자신의 스스로 집어서 인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남희경 자매님처럼 치킨 파티도 해보고 권대님처럼 화도 냈다가 이거 다시 회개하고 사랑도 전해봤다가 그리고 이렇게 막 이야기도 전해줬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학생들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항상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져라. 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들이 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이 되는 모습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도 지도자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 자녀도 보면 오늘 제 아들도 당장 제 아들 성찬 전달인데 이제 늦게 온 친구한테 야 너야 너 뒤로 가서 이제 엄마하고 앉아버리더라고요. 제 머릿속은 앞에 앉아 있는데 벌써 승질이 났어요. 그래도 그리고 어제 이제 청소년들 졸업하는데 이제 어제 오승환 형제가 얼마나 간증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명주 자매님 보면서 제일 부러운 순간이라고 지금 자매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제가 행복했어요. 오승환 형제 간증을 듣는 게. 물론 다른 모든 청소년들의 간증이 다 행복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부모로 저에게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제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저서 사람 구실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저도 여전히 이 아이는 하나님과 같이 될 사람이라는 기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저희 반원들이 그 과제를 이제 주중에 풀잖아요. 근데 이제 과제를 제가 보통 이제 채점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되게 재미난 걸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문제를 골라서 풀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 친구를 예시로 들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거나 도와줄래? 라는 문제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골라요. 고를 때 그런 문제를 많이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뭘 배우고 느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그 과제 풀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 자기가 뭐 어떤 부분이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기는 한 거죠. 이제 너무 간접적으로 질문으로 문제를 예시로 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긴 했지만 실제로 친구들이 그 답변을 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삶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 즐겁게 풀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이제 진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지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종교교육원은 여러분을 위한 종으로서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을 텐데요. 혹시 그, 제 교사님들께 한 분 중에 한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 이영희 자매님, 혹시 괜찮으시면 폐기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오랫동안 세미나리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고 애써주시는 교사님들 축복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세미나리에 대한 음, 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 동안 축복해 주셨고, 많은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